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제1회 공전무 모의고사 31번 문제입니다. 계약서 작성에 관해서 틀린 것인데 계약서 물건 인도일시 기재한다에 우리 암기 프린터 9번에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9가지 필요적 기재사항 있습니다. 2번이 틀렸네요. 거래계약서는 표준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3번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기재해야 되고요. 소공이 중개행위를 한 경우 소공도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요. 공동중개의 경우 참여한 개업공개사 모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2번 문제입니다.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은 경우 설명으로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1번 등록관청 업무정지할 수 있고요. 금지행위하면 등록 취소할 수 있고 3번 1년 이하의 진행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암기 프린트 11번에 있습니다. 금지행위.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았으면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반환했다면 돌려주었다면 금지행위 아니다. X죠. 초과해서 받으면 돌려주어도 위반이고 수표가 부도가 나서 현금화하지 못해도 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번입니다.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이네요. 2번에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업무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은 34번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업무정지, 자격정지 모두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늘리더라도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격정지도 6개월 초과할 수 없죠.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최대 6개월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42번에 보면 6개월 정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5번 문제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암기사항이죠. 분양 관련 증서는 매매를 업으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번입니다. 업무정지 사유이면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기억, 인장등록 위반, 리언,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디귿,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네요. 리얼, 확인설명서 교부 의무는 소공에게는 의무 없습니다. 개공이 교부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뿐입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번 문제입니다. 37번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이게 조금 어렵죠.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가 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폐업기간이 13개월인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해서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 사유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했는데 없습니다. 폐업기간 1년 초과하면 업무정지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폐업기간 3년 초과하면 등록 취소할 수 없습니다. 3번 폐업기간 3년을 초과하면 등록 취소할 수 없고요.
2번은 업무정지 처분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1년간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은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되니까 4번 9개월밖에 안 됐으면 승계되죠. 1년간 승계됩니다. 5번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해서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 사유를 고려해야 됩니다. 폐업 기간도 고려해야 되죠. 자, 다음은 38번입니다.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4번에 최근 1년 이내에 1회 업무정지, 2회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 이 3+1에는 반드시 과태료가 2번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요. 과태료가 한 번밖에 포함 안 되면 그 과태료 한 번 빼더라도 2+1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죠.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와 부과기간 연결이 틀린 것입니다. 뿌린 자가 거두리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연수교육은 누가 실시합니까? 시도의사가 실시하니까 등록관청이 아니고 시도의사입니다. 뿌린 자가 거두리라. 자, 다음은 40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농지법에 대해서 1번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 신청 시에 농지 취득자의 증명을 제출해야 된다. 매수 신청 시가 아닙니다. 매각 허가 결정 기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개인이 소유하는 임대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요. 3번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의 경우 농지 취득자의 증명 받을 필요 없습니다. 전용 협의는 받을 필요 없고 전용 허가, 전용 신고, 주말 체험영농의 경우 농지 취득자의 증명 받아야 됩니다. 단 주말 체험영농 등은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은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4번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면 농지 취득자의 증명 발급 신청권을 보유하게 되고요. 5번이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죠. 주말 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려면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 합산입니다. 세대원 전부 합산해서 100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라는 것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시험 잘 보셨나요? 너무 점수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틀린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본다면 실제 시험에서는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모의고사 해설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